네. 가장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95%, 99% 효과를 좀 누려보자. 네, 5분만 맞습니다. 공부해서 네. 99%의 효과를 누려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택 청약 적축, 그 다음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제 소득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한도를 넘어서까지도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요거를 꼭 짚어주고 싶어요. 이 신용카드의 포지션이 얼마나 미비하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의료비, 효도. 그렇네요. 그렇게 이제 해도 맞네요. 효도도 네. 하고 세금도 절약하고 돈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오. 이런 걸 이제 좋아합니다. 팁입니다. 네. 네네. 연말정산 이것만 알고 가자.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자, 드디어 연말정산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1년에 한 번 꼭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단어 중에 하나죠. 네이버 실검에서도 아마 1위를 장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13월의 월급.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분들은 적게 가져가고. 네. 근데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기획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봤어요. 네.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리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들, 진짜 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조금 집중해야 되는 곳에 집중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썼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카드를 1억을 썼는데 왜 고작 20만 원만 돌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런 영역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이제 근로소득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떼고 지급받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국세청에서요. 1년 단위로 1년 동안 매월 걷어들인 그 원천 징수 세액을요. 네. 연말에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소득보다 좀 많은 세금을 가져갔다. 네. 그러면은 환급을 해주는 거고요. 네. 좀 적게 가져갔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네. 조봉기 세무사님 호텔 자주 가시나요? 아니요, 별로 안 가는데요. 네. 호텔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그 디파짓이라는 걸 합니다. 처음에 이제 계약 들어갈 때에 호텔 이제 그 정산을 하는 이제 그분이 디파짓으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결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그 안에 이제 음료수를 먹던 뭐 룸차지를 하던 그런 걸 달아 놓으면은 거기에서 차감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고 나오게 되는 시스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그 디파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얼마든지 간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디파짓 걸어놨다가 나중에 세금 계산 해봤더니 너의 세금은 그만큼 걷어가지 않았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부는 돌려주고 너는 디파짓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야 될 것 같아 해서 더 걷어가는 게 연말정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억해 두실 게 디파짓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놓은 그 돈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그 받을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 정도의 노력을 구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1년 365일을 이걸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8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이제 조회를 해보고 보내드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다음에요. 마이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라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셔서 모든 자료를 조회하신 다음에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사실 출력하셔서 그거면 그냥 끝입니다. 뭐 제출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가장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95%, 99% 효과를 좀 누려보자. 네, 5분만 맞습니다. 공부해서 네. 99%의 효과를 누려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변경 내용에 올해도 또 어김없이 또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국세청에서 변경 사항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에 대해서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같은 경우에는 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대해서 30%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 관련해서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해준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고액 기부금에 대한 기준 금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시켰다. 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이 있어요. 네. 그 대상자를 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랄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까지도 좀 확대를 네네. 했다. 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의 어떤 비과세 혜택을 조금 더 확대했다라는 네.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를 그 요건을 조금 더 완화했다. 기준 시가 요건을 좀 완화해서 이번에 시행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임차 주택에 대한 요건을 3억 원 이하로 완화를 시켰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 이제 꿀팁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네. 내가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아까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는 이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관련해서는 뭐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요거는 네. 개인적으로 숙지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고소공제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네. 일단은 주택 청약 적축, 그 다음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네네. 일단 대상들을 봤을 때 뭐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랄지, 무주택 세대주랄지, 네.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한달지 여러 조건들이 있죠. 이 네네. 조건들을 다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소득공제가 얼마나 가능한지 네네. 이런 부분도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 공제한도,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저 300만 원 의미가 뭐냐, 1,800만 원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총 급여액에 대해서 300만 원만큼은 빼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7천만 원 벌었는데 6,700만 원 벌었습니다. 1,800만 원 공제되고 나면 5,200만 원 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금 계산을 하고 나면은 실제 매달 내가 뗐던 세금보다는 더 낮은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디파짓 한 거에서 그만큼 3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만약에 15% 구간이다가 하면은 300만 원 곱하기 15% 하면은 45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오, 이러면 엄청 큰 금액으로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거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요거를 좀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 같은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총 급여액 기준으로 해서 각각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한도 같은 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한도를 넘어서까지도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요거를 꼭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엄마 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카드 대금은 엄마가 넣어주는데 본인 연봉은 한 5천만 원인데 카드를 한 1억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세무조사를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네. 어찌됐든 그렇게 카드를 썼다라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실 것 같지만은 실제 그래서 저희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케이스를 더 많이 세분화시켰었는데 네. 이걸 다 다루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네, 제가 몇 가지 케이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댓글로 문의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친절하신 본인 연봉을 말씀하시면 네. 계산해 드릴게요. 네. 조봉기 세무사님께서 네. 안내를 해드릴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서 케이스 1에서 총급여액이 만약에 연봉이 내 연봉이 4천이다 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신용카드만 쓴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을 사용하면 되겠죠. 예, 3천만 원 그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3천만 네. 원까지가 연 300만 원 한도가 된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3천만 원 쓰는 순간 카드를 자르면 되겠네요. 예, 일단은 신용카드만 쓴다고 하면은 3천만 원 이상 쓰면은 네.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그 보시면 돼요. 밑에 이제 체크카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이런 거를 혼용해서 쓴다 그러면은 네. 또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합쳐서 2천만 원 이상 쓰시면은 어차피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일부러 진짜 뭐 엄마 찬스 쓰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차라리 다른 곳에 좀 집중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카드 말고 다른 데 좀 집중하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릴 거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어떤 비율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 네. 체크카드 등은 1,000만 원 이상 써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신용카드는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거를 제가 그 팁을 그렇죠. 드릴게요. 네. 저렇게 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써도 신용카드 3천만 원 쓴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주 뭐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은행에 가셔서 체크카드 만드시고 신용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제 반반씩 끊으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5천만 원을 케이스로 들어드렸는데요. 네. 연봉이 4천에서 5천이 뛴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 3,250만 원 크게 많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이때부터. 네네네. 네.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또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케이스 3, 6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네. 아까도 나와 있지만 3,000, 3,250, 3,500, 3,750 계산하기 싫어서 250만 원씩 올린 거 아닌가요? 신용카드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요. 어차피 7천만 원까지는 연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네. 공제 한도가. 그걸 역산했을 때에는 다 이제 250만 원씩 증가하는 어떤 효과밖에 발생하지가 않아요. 아,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집중하실 거는 어차피 신용카드 저렇게 많이 쓰실 거 아니잖아요. 네. 체크카드도 쓰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렇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어떻게 절명에 조화를 할 건지 이 사용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회심이잖아요. 조봉기 네. 선생님 저것 때문에 골머리를 엄청 앓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네, 많이 사용 들어봤어요. 비율을 체크카드 얼마, 신용카드 얼마 이하로 유지해야 소득공제가 최대치가 가능하다. 네. 이게 엄청난 팁입니다. 네, 요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고 네. 카드 사용 같은 것들 좀 계획하시면은 연말정산에 있어서만큼은 네네.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어떤 뭐 우리 네. 저작권 이런 거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저작권이요? 네. 저 따위가요? 자신감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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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8천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8천만 원 같은 경우에 좀 달라지네요. 네, 조금 달라지죠. 이때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아, 그래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좀 발생을 하죠. 여기서 확인하실 게 사용 비율 쪽을 보시면요. 체크카드는 833만 원 이상으로 유지를 하시고요. 네. 신용카드는 2천만 원 이하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야. 그래야지 최대의 소득공제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네, 엄청나게 계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하나씩 다 돌려봤어요. 네. 9천만 원까지 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천만 원도 마찬가지로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합산했을 때 3,083만 원 정도까지가 이제 최대 소득공제 구간인데요. 네. 사용 비율은 체크카드 833만 원 이상, 신용카드 2,250만 원 이하로 네. 유지하는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네네. 근데 신용카드만 가지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네. 250만 원까지 한도에 아까 거는 300만 원 한도인 거고 네. 그러니 신용카드의 포지션이 얼마나 미비하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약간 첨언을 좀 드린다면은 뭐 이제 전통시장분이나 뭐 대중교통분, 뭐 도서구입분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으시면은 거의 추가 공제는 가능은 해요. 예, 뭐 근데, 버스를 네.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되기 좀 힘들 네네네.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책 많이 읽으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는 오늘 컨셉 자체가 딱 네. 저기까지만 하자 이 맞습니다. 컨셉이기 때문에 네네네. 머릿속에 딱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저희가 좀 한 번쯤 짚어 넘어가자라고 했던 게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기가 막힌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에서는 네. 이제 사업소득자들을 위한 팁으로 다뤘었는데요. 네. 사실 근로소득자들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연금저축에 가입돼서 거기에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랄지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랄지 그럴 때에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앞에 것까지는 소득공제였잖아요. 맞습니다. 얘는 아예 다이렉트로 저기 공제율에 해당하는 저금액만큼을 돈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개념을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현찰박치기입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저 공제율만큼 돈을 주겠다. 대신 네, 똑같은 말이죠. 디파짓의 한도 내에서. 맞습니다. 네. 소득공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또 세율을 곱해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계산하지만 디파짓의 한도 내에서 주겠다. 맞습니다. 약간의 좀 네. 외상거래의 느낌하고 좀 비슷하고요. 네. 세액공제는 그냥 현찰박치기. 네. 저는 항상 쉽게 설명하는 걸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저희가 준비한 공제 한도나 저기서 공제율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납입액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행은 무조건 높게 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다 실적이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 총 소득 금액 저걸 자기 이제 연봉이라고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밑에 갈로 열고 총급여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세법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옆에 있는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드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총급여액이 1억 2천 초과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300만 원까지만 300만 원 이런 드신다. 식으로.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또 의료비 세액 공제가 나오네요. 네, 의료비 세액 공제도 한번 다뤄봤는데요.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세액 공제와 조금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어서 네네. 한번 좀 들고 와봤어요. 네. 그냥 쉽게. 네. 일단은 저기 총 급여액의 3%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네네. 저거를 초과해서 쓴 일반 의료비에 대해서만 일단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써야지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의료비는 좀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면은 이제 미비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만 넘어가면 무조건 인정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본인 의료비라든지 뭐 가족 중에 장애인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웬만큼은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일반 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700만 원까지. 근데 사실 의료비를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1년 동안에 700만 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계산 어느 정도 해보시고 좀 안 될 것 같으면은 12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어차피, 팁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연말정산에 있는 돈을 다 못 빼오겠다 싶으면은 관광해야죠. 효도를 이제 시켜드리는 거죠. 의료비, 효도. 그렇네요. 그렇게 이제 맞네요, 해두면 맞네요. 효도도 네. 하고 세금도 절약하고 돈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오. 이런 걸 이제 좋아합니다. 팁입니다. 네. 네네.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들고 온 주제인데요. 예, 월세 세액 공제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제 친구들이 연말정산 시즌마다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말고 이거 봐라. 네, 그래서 좋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네, 일단 급여액 조건이 있어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해주는 개념인 거고요. 네네네. 월세액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한도가 있죠. 750만 원. 예, 거기서 10% 또는 12%를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해 줍니다. 여기도 다이렉트네요. 세액공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이렉트로 저 금액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 뭐 750만 원을 월세를 냈다라고 하면 네. 10% 정도, 그러면 75만 원을 다이렉트로 꽂아주겠다. 네, 맞습니다. 다만 총급액이 7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상여금을 혹시라도 나는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상여금을 회사에서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지 말아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내가 월세를 안 살고 있으면 줘라. 아니면은 직원 A, B끼리 좀 상의를 해가지고 나한테 줄 걸 얘한테 좀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간 마지노선에 걸려 있으신 분들은 약간 네네. 필요할 저희는 수 그런 있겠네요. 거를 네. 상당히 이제 추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잖아요. 현실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막 엄청 큰 집을 막 월세를 살고 있는데 다 해주는 네.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해주는 거예요. 네네. 네, 그 밑에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기준 시가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준시가는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서 거의 다 조회가 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랄지 네네. 아니면은 공동주택 가격이랄지. 네네네. 네, 요즘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어요. 네, 돌발 질문을 제가 자꾸 던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뭐 대상자들 또 주의해야 될 거를 안내해 주시죠. 네, 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들 이 주소지가 있잖아요. 네.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하고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이전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엄마 집에 이제 주소지는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서는 또 저기 월세 사는 집에 되어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제출 서류가 제출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네네네. 높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뿌듯하시나요? 네, 사실 연말정산에서 더 다룰 내용들이 있지만 네. 핵심적인 부분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혹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네네.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해도
거의 다 돌려받지 않겠습니까? 핵심이에요. 가장. 네, 힘 빼지 말자라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뭐 논문 쓰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 계산해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영상의 목표는 뭐냐면은 한 1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95%, 98% 정도의 효과를 누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익하셨나요? 저는 유익했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구독, 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